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저녁 전승적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ICBM급 신무기는 등장하지 않은 대신에 시위 비행을 한 무인 정찰기와 무인 공격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 열병식 관련 내용 항공 미사일 분야 전문가시죠.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어제 저녁 열병식을 열었고 오늘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2월 건군절 열병식과 비교해서 눈에 띄는 점이 좀 있었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열병식을 하게 되면 새로운 무기 체계를 들고 나오는데요. 네. 이번에는 아마 이전에 열병식에서 안 보여줬던 게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지금 무인기, 이렇게 무인 전략, 그러니까 정찰기라든가 네네. 또는 그 무인 공격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제 그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과 중국 대표단이 왔을 때 공개를 했죠. 예, 그렇죠. 무기 전시회에서. 네네. 그래서 오늘은 열병식에서 이제 그거를 트럭에 싣고 보여줬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열병식을 하게 되면 가장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어떤 무기들이 공개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신무기 공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어지간한 무기는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공개할 게 없다. 네, 네네. 이제 사실은 그렇지만은 최근에 재작년에 2021년 1월에 8차 당대회 하면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동안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자기네 5대 과업이라 그래서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네네. 무기 체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기 체계들이 대부분 다 지난 한 2, 3년 동안 보여줬는데 사실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사거리 성능 정도는 보여줬지만은 실질적인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 이제 열병식 대열 마지막에 화성 17형도 18형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탄도미사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네. 화성 17형은 기존의 백두산 엔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제 미사일이고요.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보통은 한 12,000 이상 나가는 거다. 보통은 제가 이제 사거리를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탄두 무게를 얼마나 실느냐에 따라서 네네. 사거리는 상당히 조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보통은 우리가 ICBM 정도 되면은 1톤에서 1.5톤 싣고서 보통 사거리 한 10,000km 이상 나가면은 대부분 다 이제 굉장히 파워풀한 ICB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최근에 지난 12일인가요? 그 화성 18형 고체 추진제 그 ICBM을 발사를 했죠. 예. 그때 이제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사실은 고도를 얼마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3,000km도 채 못 올라갔고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그 궤적을 좀 바꾸면서 일부러 이제 첫 발사니까 비행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낮게 이제 비행을 한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1단도 역시 탄도 궤적을 그리면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고도가 이제 거의 한 6,000km 이상 올라갔다. 네. 그래서 아마 거의 일반적인 ICBM처럼 그렇게 이제 고각 발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예. 그럼 이제 이런 무기들이 그야말로 북한의 핵무력을 과시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무기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대부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걸 보면 순항 미사일도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다 이제 장거리 미사일. 이건 이제 미국에 대한 억제 체제로 그렇죠. 대부분 다 이제 ICBM이나 또는 예전에 IRBM 이런 거를 개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KN-23, 24, 25처럼 오늘도 다 열병식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니 그다음에 이제 그 장사정 그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니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죠. 그래서 결국은 두 축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예. 이번 열병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또 무인 정찰기 말씀을 해주셨던 또 무인 공격기가 시위 비행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지금 지난 김정은이 들어서고서 이제 대부분 다 미사일이든지 무인기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 사실은 자기들이 독자적인 형상으로 개발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형상들이 그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든 ICBM이든 아니면 단거리 미사일이든 대부분 다 이제 러시아, 중국, 미국의 미사일 형상을 거의 다 모방을 해서 만듭니다. 지금도 이게 화면으로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보면 상당히 좀 비슷해요. 네,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형상을 만들면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기 중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예, 지금 비행하고 있는 모습 네네네. 나오고. 저렇게 되면 이제 항공역학적으로 굉장히 형상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돈도 많이 들고. 네.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제 풍동이라는 시험 시설에서 놓고 굉장히 많은 시험을 하다 보니까 시간 많이 걸리고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형상이 저렇게 이제 모방을 하게 되면 저런 형상으로 가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비용과 일정을 줄일 수 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모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이 일각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북한이 해킹 등의 방법으로 설계도를 이제 탈취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일반적인 형상은 상당히 많이 공개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실제로 뭐 세부 형상이라든가 세부 재원을 얻기 위해서 해킹을 했을지는 뭐 제가 그건 모르겠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거의 밖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그러는데 공공 자료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모방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마치 이제 글로벌 호크가 비행을 하는 것처럼 어떤 기만 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항공기들이 대부분 다 요새는 뭐 모드 5니 해서 이렇게 피하 식별 장치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지금처럼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얘들이 이게 뭐 글로벌 호크가 뜨고 소위 얘기해서 샛별 4라는 게 뜨면 네. 이게 누구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피하 식별이 안 보기에는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미군하고 이제 그 피하 그 식별 장치를 다 놓아가지고 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 네. 장치로 구분을 할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육안으로는 않은.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구분 못 하는 거죠. 예. 저게 내 편인지 어쩐지 모르는 거죠, 사실. 그렇군요. 네네. 결국에는 뭐 이렇게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내부 성능이 어떨까? 그러니까 실제로 운용 가능한 수준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내부 성능은 어떻다라고 보세요? 뭐 사실은 뭐 이제 저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네. 불과 뭐 20-30km짜리 뭐 조그만 무인기 가지고 침투를 하고 예. 그랬잖아요. 뭔가 하여튼 뭔가 영상 정보도 얻고 뭔가 하여튼 남쪽에 대한 그 이제 그 감시를 좀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띄웠는데 불과 저렇게 갑자기 보통 무인기를 개발할 때는 대부분 다 단계를 거쳐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초소형, 소형, 중형, 대형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개발을 하는데 네. 갑자기 그냥 뭐 중형 이런 건 보여주지 않고 대부분 다 이제 저렇게 개발을 하니까 저건 네. 대부분 다 이제 모방 설계를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이제 예를 들어 저 무인기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뭐 터보팬이나 터보 프롭 엔진을 다 장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엔진은 북한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미 순항 미사일에서 뭐 탄도 미사일은 로켓을 달지만 순항 미사일은 제트 엔진을 달아요. 그래서 이런 엔진이 지금 무인기에도 쓰이고 순항 미사일에도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비행하고 하는 성능은 상당히 잘할 수 있다. 네. 형상도 이미 모방을 다 많이 했고요. 다만 이제 뭐냐면은 거기에 보면 임무 장비가 있어요. 얘가 뭐 감시 정찰을 하려면 진짜로 굉장히 좋은 성능의 뭐 전자광학 카메라라든가 적외선 카메라라든가 뭐 아니 레이더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과연 기술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겠느냐? 아, 플랫폼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임무 장비가 없으면 못 하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내가 정확한 위치를 얻기 위해서는 그 비행을 이제 그런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비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뭐 거기에는 뭐 관성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항법 시스템들이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성능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했느냐. 네. 사실 이제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이런 그 고성능 센서 장비들을 구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은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일반적인 비행은 상당히 할 거다. 그러니까 네. 비행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실제 얘가 감시 정찰 그 무인기라면 실제로 얼마나 성능으로 감시 정찰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 네. 또 만일에 얘가 무인 공격기라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공대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로를 달고 있어요 밑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정확히 때리느냐 하는 거는 결국은 감시정찰 자산이 얼마나 정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다. 한계가 있을 네네네. 것이다. 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화면만 보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렇죠. 지금 뭐 너무 단기간이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전 배치됐을 가능성은 좀 이제 낮다라고 이제 아직은 보시면, 뭐 상당히 그러니까 뭐 보통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들이 뭐 예를 들면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 벌써 뭐 상당히 많이 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전력화 배치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네네. 다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ICBM이라든가 지금 중장거리 계속 이상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술력이 많이 확보됐다. 그래서 사거리 성능은 보여줬지만 그 외에 얘가 뭐 정밀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재진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검증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단계다. 네. 네. 예. 현재 이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무인기의 공격 능력이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북한의 무인기가 정찰력과 공격력을 이제 확보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위협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상당한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사실은 뭐 지난 5월 말에도 네네.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 천리마 그 이제 그 저 발사체를 만들어 가지고 네네. 만리경 위성을 쐈지 않습니까? 물론 예. 실패했지만 그죠? 그렇게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이제 사실 이런 감시 정찰, 군 정찰 위성을 만드는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 남한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만일에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만일에 일본에 있는 주한 미군이라든가 감해 주한 미군의 그 어떤 군사 시설이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야 자기가 정밀성 있게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여태까지는 주먹은 가지고 있었는데 타격 무기 체계는 눈이 없었던 거죠. 보지를 못하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만일에 지금 이제 이런 무인 정찰기 그것도 이제 지금 뭐 거의 글로벌 호기라 그러면 이런 급이라 그러면 얘가 이제 비행 고도가 한 15km, 2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북쪽에서 휴전선에서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하면 적어도 남쪽으로 그 휴전선으로부터 한 200km 정도를 다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고도가 올라가면.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뭐 평택 뭐 이런데 웬만한 군사시설 다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아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서두에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과 무기 전시회를 이제 같이 방문하는 장면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일각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산 무기를 구매하는 게 아닌가, 무기 수출 논의가 이뤄진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근에 개발했던 무기들 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고비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들 이런 것들은 아마도 러시아가 아마 신뢰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다 개발 그렇겠죠. 단계에서 아직은 네. 이제 성공은 무인기도 했지만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돈도 많이 들 거고요. 또 북한이 그거를 자기들도 가지고 있어야 남한이나 저 미국에 대해서 억제책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네. 그걸 다 팔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 굉장히 소모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들이 다 지금 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저 같으면은 당연히 그 가지고 있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이 뭐 800기 이상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예. 노동 미사일이 뭐 200기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빨리빨리 소모를 해야 그래야 이제 최근에 나온 그런 단거리 미사일들 K는 23, 24, 25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이제 교체를 하겠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북한 열병식 관련 내용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 센터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